내적 공간의 인식.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공간이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드문드문 일어나는데도 당신은 그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경험에 최면당하고 형상에만 동일화되도록 조건 지어진 의식, 즉 대상의식은 처음에는 그 공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언제나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늘 형상에 관심을 빼앗겨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자신을 하나의 물체로 생각 형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차리는 대상은 그 생각이지 당신 자신이 아니다. 내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그것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물건과 경험을 찾듯이 찾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영적 자각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딜레마이다. 예수는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징표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참으로 우리가 늘 형상에 관심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톨레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겠지만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에고의 이 동일시 작업,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냥 그것인데 사과야 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사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동일화 작업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주는 정보성을 우리가 감지해내지를 못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입혀서 얇게 코팅해서 본다는 거죠. 탕후루처럼 아주 바삭하고 더 달콤하고 맛있게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한 겹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러면 에고의 맥락적인 이해와 이 어떤 참나적, 진화적인 차원의 맥락적인 이해는 어떨까요? 에고의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나의 규정 안에 있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떤 우리의 존재적인 맥락은 현실 안에 있어요. 현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없죠. 왜요?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100%이기 때문에 존재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와 같은 확률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빠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현실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규정화된 관념으로 그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는가,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톨레가 내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그것을 찾기 시작할 것이지만 물건과 경험을 찾듯이 찾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의 딜레마다. 근데 우리는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찾고 싶은 그 마음을 마음만 있다고 해서 현실 인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뻐지고 싶다고 해서 예뻐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에 맞는 행동과 그에 맞는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출발선을 잡아야 되겠죠. 부산에 가고 싶은데 서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 출발점이 잘못 잡힌 거잖아요. 출발에 대한 정의가 잘못 잡혔어요. 노력한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내가 진심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나라는 아성을 제외한 객관적인 인지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죠. 통찰이 일어난다면 더더욱 좋겠고, 그러면 어떤 톨레가 말하는 내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적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적인 이해가 내 관념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 그 상태를 보고서 내가 지금 그 현실에 맞추어 가면서,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내가 그것을 쭉 따라가면서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어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탁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현재 일어났다라는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떠올랐거나 그 말이 튀어나갔거나 그 행동이 일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돼,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돼, 돼는 너무 늦어요. 이미 행동을 했고 이미 생각이 올라왔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현실 맥락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이 일어났으면 바로 5초 후, 5초 전, 10초 전,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이런 행동 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됐는데, 저렇게 해야 됐는데, 이런 판단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미 일어났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중한 일일수록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내 어떤 이력의 손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게으름 피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생명에 맞닿아 있는 순간에는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안 됐는데 됐는데에 대한 판단이 없이 지금 이 생명이 너무 급박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치부터 하고 있는 상황, 그게 현실 맥락에 깨어서 지금 현실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계속 판단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타진하고 계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관념 속 동일화된 어떤 것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현실에 일어난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는 사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나 감정이 이러하구나. 내 느낌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구나.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톨레가 말한 내적 공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공간적인 지혜가 일어날 것이에요. 현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왜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가? 왜냐하면 사실 진정한 행복은 사물이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물이나 사건이 지극히 미묘하고 지나치게 야단스럽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의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내적 공간이 즉 형상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은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내면의 의식 공간과 당신의 본질은 하나이며 같다. 바꿔 말하면 작은 사물과 일들은 내적 공간에 여백을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내적 공간,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그 자체로부터 진정한 행복,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퍼져 나온다. 자,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에고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으로 바라보게 되죠. 중요한 것일수록, 나한테 급한 것일수록 나의 어떤 감정과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 또 행복, 기쁨, 만족, 연락을 느끼게 하는 것들 강할수록 우리의 에고는 동일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욕구에 그 아주 좋은 경향성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 에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 에이 저런 것은 뭐, 자 무문간에 그 세존 염화, 그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이니까 마하가섭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웃었다. 이심 전심,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졌다라는 그 세존 염화를 보면은 우리가 아이가 꽃을 들어 보이면 아이의 꽃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귀여운 아이의 그 얼굴과 꽃을 보면서 꽃이 참 예쁘네. 너처럼 참 예쁘네. 이렇게 꽃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꽃을 볼 거예요. 하지만 내가 권위를 준 사람이거나 세종 같은 사람이 꽃을 들어 보인다. 그 많은 회중 앞에서 꽃을 들어 보인다. 깃발을 들어 보인다. 무슨 책을 들어 보인다. 이러면 그냥 그 책을 보고 깃발을 보고 꽃을 볼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고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권위를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하다, 크다, 되고 싶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수록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내 의미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고 귀여워 애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애기가 꽃을 든다, 깃발을 든다, 책을 든다, 그냥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의미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그 의미를 다르게 보는 것은 꽃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그래서 톨레가 아까 작은 것, 가장 작을수록 그것이 아주 큰 기쁨을 준다, 행복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꽃을 보고 그 꽃으로 보고 기분이 좋고 예쁘고 향기를 맡으면 되는데 이 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향기를 맡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내적 공간을 발견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일이다. 나는 있다. 이 말 또는 이 생각 뒤에는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 나는 있다는 뒤에 따라오는 고요를 알아차려 보라. 자신의 현존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아무 옷도 입지 않은 그 순수한 있음을 감지해 보라. 젊음과 늙음, 부유함과 가난함, 좋음과 나쁨, 그 어떤 속성에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창조,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드넓은 자금과 같은 것이다. 자, 내적 공간을 발견하는 또 다른 길 중에서 의식을 의식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거의 이 의식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미 내 의식이 저거 사과구나 라는 인식이 없어도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인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벌써 의식작용이 일어났어요. 벌써 의식작용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의 작용으로 그것을 딱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멍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그것을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꿈꿀 때 그 꿈이 일어나는 것이며, 아니면은 딴 생각하면서 애들 핸드폰 보면서 가도 막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잖아요. 정신은 온통 핸드폰에 팔려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나의 어떤 전의식이 이미 그 앞에 장애물들 탁탁탁 이런 걸 보고서 피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뚜렷한 인지는 일어나지 않죠. 저기 나무가 있네, 가로수가 있네, 이렇게 탁탁탁 이게 정확한 구분은 되지 않지만 뭐가 있다, 장애물이다, 피해가야 한다, 이런 정도의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초점을 탁 맞춰준다는 건, 나무가 있구나, 전봇대가 있구나, 앞에 사람이 걸어오는구나, 달려오는구나, 자전거가 오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인지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전의식이 일어난 가운데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현실 인지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 의식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얼마나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따라오는가가 이제 공부의 어떤 순도가 조금 결정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호성에 있을 때는 알아차림이 매우 늦은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동의 경향성이 그냥 자신을 주장해서 자신의 행위자로 만들어서 그냥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나의 의식이 이렇게 깨어서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 업성이 나를 행위자로 만들어서 그냥 그 행위를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로서 나의 업성이 힘을 발휘하고 싶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딱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 의식이죠. 비춤이고, 이럴 때는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내가 조심해서 걸어야겠다,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내 느낌과 감각을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어떤 현실 바탕의 내 그 맥락 안에서 자기 이해가 일어나면서 그게 지혜죠. 현실 바탕으로 일어난 자기 이해를 저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의식을 의식하는 것. 처음에 의식은 전의식이겠고 다음 후득지의 의식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으로 말미암은 나의 어떤 업성의 의식과 결부되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의 의식이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한 선승이 제자와 함께 침묵 속에서 산길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삼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주먹밥과 채소로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나무 아래 앉았다. 식사를 마친 뒤 아직 선의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 승려는 스승께 물었다. 스승님, 선에 들어가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그때까지 어떤 개울물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선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자 시끄럽던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이 깨어있는 의식의 자리에 내어주자 갑자기 먼 곳에서 흐르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개울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제자가 대답했다. 네, 이제 들립니다.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제자는 놀라움으로 말을 잃었다. 그에게는 첫 번째 깨달음의 한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네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는 채로 그것을 안다는 것은, 자, 눈앞에 어떤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사과네 하고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은 내가 아는 나의 아르마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무엇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는, 이제 그 시간이 길어져야 되겠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보는, 사과내라는 해석이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다 봐내는 거,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 사과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연필이구나. 화난다. 짜증난다.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봐야 해. 이거 그대로 보는 것입니까? 그대로 봐야 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연스러움을 벗어나서 일단 그것은 조작이고 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의 이 자연스러움과 동행하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 견인되는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거나 그것을 전환시키면 뭐가 강화될까요? 무지가 강화됩니다. 이게 공부가 진행될수록 제일 골치가 무지예요. 그냥 화나는 성격, 막 오래 못 앉아 있다거나 어떤 것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내가 인지되어지는 어떤 내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내 스스로 자꾸 질문하게 되는 어떤 것, 그런 것은 처음에는 아주 큰 산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것은 갈수록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갈수록 미세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작고 보잘것없던 것들이 아주 정말 뿌리 깊게 내려가 있었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르는 상태로 모르는 척 하면서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어느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 낭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꾸준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래서 맨 것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그 안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알려준 지혜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지혜 말고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인지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먼저 무엇인가를 인지해서 전 의식이 인지를 먼저 했지만 바로 아주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더 빠르게 그것이 사과, 이렇게 바로 사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과로 보고 있는 나의 시선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고, 포함해서 보면서 그것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중심이 잡히는 날이 오는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답답해하고 이럴까 저럴까 옳다 그르다 시비로 떨어지고자 하는 그 확실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이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견디는 어떤 분의 마음의 근육이 키워졌다고 말하던데 그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거나 그것을 보아내는 내 안에 내재적인 힘이 자라서 그것에 대해서 덜 흔들리게 되고,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해요. 우리의 공부 방향성은. 그래서 내가 이 작은 흔들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결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고 뛰어나게 해결하고 이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나 자체를 성장시켜 버려서 그와 같은 비스무리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것이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어렸을 때 이제 물에 들어가면 가슴 정도 차죠. 애기였을 때, 더 애기였을 때는 더 물이 높이 차면 두렵잖아요. 물에 빠져서 어떻게 뭔가 물속에 들어가 버릴 것 같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돼서 키가 컸으면 무릎 정도 닿는 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아이는 그 정도의 수면의 물의 높이가 두렵지만 어른은 그 정도의 높이는 그냥 장난치면서 노는 정도, 시원하게 물장구 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 어렸을 정도의 그 수준으로 그 물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나 자체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한다면 내가 그 정도 그만한 높이에서 이건 해결해도 저건 해결 못하고 저건 해결해도 이건 못, 이게 복불복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예 성장해버리면 복불복에 대한 어떤 상황이 와도 그저 다 쉽게 대처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초점을 그 문제 해결, 타겟화된 그 문제 해결에 두지 않고 나 자체로 돌려버린다면은 얼마나 좀 빠를 것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죠. 이 물에서 이 물 자체를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빨리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책보다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져간다면은 훨씬 느리죠.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더 어마어마한 끈기와 직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내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문제 삼던 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았음을 보면서 나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바로 직면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척도고, 두 번째 척도는 좀 조작해서 내가 이럴 땐 좀 참아야지, 이럴 땐 내가 좀 견뎌야지, 좀 조작해도 내가 그 조작대로 조금 되어가는 거, 그러면 유의미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게 참을 상황인가 아닌 상황인가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내 마음에서 막 널뛰고 있다. 그러면은 빠른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해가면서 장기적인 목표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죽는 날까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니까. 성장을 다른 말로 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장했다, 어떤 상황에서 성장했다, 잘 진화되어 간다, 창조력 높은 인간이 되어 간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과를 내지 않은 채로 과정. 그럼 과정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게 궁금하죠? 그 과정 안에서 능히 검증이 돼요. 옛날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주부니까 요리, 정말 요리가 잘하고 싶었는데 요리를 못했죠. 그래서 무슨 그 반찬 만드는 그 책도 읽고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사람들 하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적어보기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참 안 됐어요. 계량도 열심히 해서 했는데 어떻게 맛이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손맛으로 드시는 분은 아주 맛있는데, 저는 그렇게 계량을 하고 거기 있는 재료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재료값만 아깝고 사 먹느니만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죠. 계속 어쨌든 가정생활을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김치를 담그게 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요리를 하게 되고 못했던 거 이것저것 만들 수 있게 되고 나중엔 레시피 같은 거 신경 안 쓰게 되고 다른 잘 만드는 사람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대충 들어보고 내 나름대로 변형해서 만들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요리 실력이 처음에는 된장찌개 잘 만드는 거, 김치찌개 잘 만드는 거 하나 문제 해결 요리 할 때마다 그 레시피 보고 이런 식으로 되다면 지금은 그것에 대한 어떤 통찰력 그냥 간만 잘 맞으면 맛있는 거 그리고 중간은 가는 거 그리고 맛있게 하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이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옛날같이 요리에 대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료가 주어지면 그것에 맞는 요리를 하거나 내가 선택해서 요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 만들어낸 예술입니까? 과정이 만들어낸 예술이잖아요. 내 요리 실력이 진화했다면 과정이 만들어낸 진화예요. 그러면 요리 실력이 이제 제 끝인가요? 아니죠.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음식을 먹을 거고 더 맛있는 음식 기왕이면 먹고 싶으면 계속해서 또 새로운 요리는 보고 배우면서 내 요리로 또 창조적이게 덧붙여서 배워보고 실습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어떤 결과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만들어 놨고 이게 잘 됐네 못 됐네로 이 사람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잘했어도 다음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있고 결과값 평균치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한 결과값보다는 전체적인 성장을 이뤄서 예전에 초보자 시절 때 문제됐던 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진 않죠. 우리의 에고는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속이 시원한 것을 원해요. 하지만 과정이라는 것은 속이 시원한 게 없어요. 항상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죠.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의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삶은. 자,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면 자신이 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옛날 것과 지금 것이 혼재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월등히 자라서 아래를 내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 과정을 충분히 견뎌내고 지나가야 되지. 빨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올바른 행동, 에고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순간의 존재함은 내면에 넓은 공간이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 순간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물음을 던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고요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지금에 열려 있는 상태이다. 그때 당신은 그 상황의 새로운 차원을, 공간을 가져온다.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은 당신, 즉 그 개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고요 그 자체이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면 당신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행동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올바른 행동은 전체에게 적절한 행동이다. 행동이 완료되었을 때 깨어있는 넓은 고요는 변함없이 그대로 남는다. 승리의 동작을 취하며 해냈다 하고 소리 지를 아무도 없다. 봐, 내가 이 일을 했어 하고 말할 그 사람은 그곳에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아까 과정이 만들어내는 예술, 현존,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 에고. 그래서 에고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성취하거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다른 상황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이 에고가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의 두 가지 가장 큰 버전은 뭐예요? 통제와 전환입니다. 통제와 전환의 이 큰 버전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현존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현존이 자신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현존이 드러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전환시키거나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견뎌줘야 돼요. 언제까지 견뎌줘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이해, 자기 통찰, 자기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이 현존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하려면은 최소한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면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날도 있겠죠. 마음 자세가 언제나 한결같을 수 없을 겁니다. 나의 감정이 크게 요동치면 흔들리는 날도 많겠죠.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고무줄 같은 회복 탄력성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내가 직면해야지. 내가 도망치지 말고 바로 봐야지. 그것을 뭔가 어떤 나의 구원자, 구세주, 어떤 권위, 역사, 전통 이런 데로 숨지 않고 그냥 내가 바로 나로서 서야지. 이런 마음 자세를 계속 갖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넘어지고 아주 많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정정진입니다. 계속하는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화시키는 그 과정이에요. 그것이 뭔가 내가 잘 해결하고 아주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독창적이고 남다르게 그것을 해결한 것이 나의 성장의 모습이라든지 진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안 보여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견디어내고 나의 진심을 다해서 그 상황을 지나가고 그 보잘것없는 시간을 얼마나 혼자서 삭혀냈는가. 그것이 오히려 그 총량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훨씬 더 그 과정에 가깝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기 좋은 거,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나요? 죽 서서 개 준다고 그러나요? 남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도 자신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어떤 것이 이미 보상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은 것도 보상입니다.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상이 꼭 무슨 잘해주고 이익이 되고 나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보상에 대한 정의가 틀린 것이에요. 보상이라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내가 그것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평가가 일어나게 되면 보상받는 것이죠. 원이 성취됐다라고도 표현해요. 마음 공부 이렇게 하시다가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아유 제가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제가 아유 이제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저희 회원님이나 도반님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 마음속엔 아 그분이 정말 원하는 정말 바라는 바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인연에서 성취되셨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내가 조금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좀 더, 닿고 내 수양이 덜 됐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 자유로워졌거든요. 제가 회원들이나 저와 관계 맺는 어떤 도반의 인연들로부터도 그렇고 그분들의 공부에 대한 피드백 그것이 저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일 수도 있겠죠. 에둘러서 말하는 그런 것을 들을 때 항상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아무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고 이 출렁거림이 적어졌어요. 없지는 않지만 적어졌어요. 그리고 별로 생활에 전혀 타격이 없을 정도의 출렁거림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돌이켜서 이제 곰곰이 그런 저를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원이 성취되어 있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진짜 바라는 자기의 속마음 진심이 이루어졌구나. 나와의 인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여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회원님들 80% 이상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원가족 관계,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든데, 거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조금 부족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안에서 많이 가슴앓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제 경험담이니까,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었구나. 그래서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원망하는구나. 그것을 낮게 보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의 사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원이 이루어졌어도 그 사람에게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자신이 공격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겉모양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거의 자신도 모르는 그 순간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진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인연이 오고 가잖아요. 그 오고 가는 인연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왔고 그 사람이 싫어서 가는 것을 내가 무슨 수로 잡고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해서 좋아서 왔던 것은 자기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싫어서 간다라는 것은 원이 성취되니까 가지. 원이 성취 안 됐으면 불만이 있고 짜증나고 슬프고 괴로워도 있겠지요. 자기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마음을 이 한마음 돌이켜서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드시다면 자신의 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와의 인연이 멀어져 가거나 약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것이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겠죠. 상대방을 좋아하고 좀 마음에 담아뒀다면 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 붙잡을 수 없듯이. 그래서 그건 내 공부죠.
원이 성취되어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공부지만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은 마음 편하게 보내주는 것, 부담 없이 보내주는 것은 내 공부, 내 몫입니다. 말로 마음 편하게 보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몸으로 불편함을 풍긴다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뒤따르니까 내 마음을 잘 점검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기 공부밖에, 자기 얘기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아주 멋진 말이었어요. 고유가 올바른 행동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봐, 내가 일을 했어 하고 말할 그 사람이 그곳에 없을 것이다. 이 말 아주 멋지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기보다는 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오고 감의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의 원이 성취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해주고, 기왕이면 아직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 안 된 것은 나의 마음 공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